대한 비타민C의 효과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는 시험관 실험을 통해서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증명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기니피그와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도 비타민C의 항암 효과는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보고에서도 비타민C의 항암 효과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에게 있어서 체내에서 비타민C가 빠르게 소실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기 암 환자의 증상들이 비타민C 결핍 증상인 괴혈병 환자들이 나타내는 증상과 아주 유사하다. 그래서 비타민C가 암 환자에게 결핍되어 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에게 비타민C를 투여해 보면 일반인들에 비해 장이 견뎌내는 비타민C 용량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C 정맥 주사와 메가도스 비타민C를 경구 투여했을 때 암 환자들에게서 확연한 증상의 호전이 나타나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많은 의료인들이 이미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비타민C 치료법을 시행하기 시작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가 항암 효과가 있는 암치료제라는 사실이 세상에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이 사진에 보이는 라이너스 폴링, 오른쪽에 있는 라이너스 폴링과 왼쪽에 있는 영국의 외과의사 유한 카메론, 이 두 사람이 영국에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타민C 항암 효과를 보는 임상 실험을 시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도표가 유한 카메론과 라이너스 폴링이 영국의 베일 오브 레번 병원에서 시행했던 임상 실험의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서 보듯이 비타민C 치료군은 대조군에 비해서 치료 불가 판정이 난 이후의 생존 기간이 더 길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랜 기간을 생존했고 그 삶의 질도 높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표는 각 암질환에 있어서 비타민C 치료법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그 선이 비타민C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고 그 검은 선으로 곡선으로 이어진 그 선이 대조군 환자들의 그 선입니다. 그래서 보듯이 난소암, 직장암, 기관지암, 위암 모두에서 비타민C를 투여받은 환자들은 대조군에 비해서 더 긴 생존 기간을 나타내었습니다. 대장암, 방광암, 신장암, 유방암 환자에 있어서도 비타민C 치료법을 받은 환자들이 그 생존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도표는 일본의 후쿠오카 도리카이 병원에서 시행한 임상 실험의 결과입니다. 이 병원은 모든 환자들에게 비타민C를 투여했는데 한 그룹은 저용량의 비타민C를 투여하고 나머지 한 그룹은 고용량의 비타민C를 투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를 했더니 비타민C를 많이 투여한 환자들에서, 암 환자들에서 그 생존율이 높고 생존 기간이 길었다는 것을 이 도표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라이너스 폴링은 영국에서의 임상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주류의학에 비타민C 임상 실험을 줄기차게 요구하게 되고 주류의학은 이를 받아들여 이 메이오 클리닉에 비타민C 임상 실험을 시행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메이오 클리닉은 두 번의 비타민C 임상 실험을 통해 비타민C의 항암 효과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고 세상은 비타민C는 항암 치료제가 아니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메이오 클리닉의 임상실험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비타민C 항암의 비밀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라이너스 폴링과 유안 카메론의 임상실험이 비타민C 정맥 주사나 이러한 공격적인 비타민C 치료법을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이너스 폴링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주류의학에 비타민C 임상실험을 요구했었더라면 아마 지금쯤 비타민C 치료법은 주류의학의 한 치료법이 되어 있으리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미국에서 비타민C 정맥 주사법의 치료법 프로토콜을 만들어낸 미국의 리오단 클리닉입니다. 리오단 클리닉은 한 독자가의 기부를 받아 설립되어서 미국의 의사 닥터 리오단이 그 토대를 다지고 거의 30년이 넘는 세월을 비타민C 정맥 주사를 환자에게 시행해 오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의 비타민C 정맥 주사 요법이냐 하는 것을 정립한 클리닉입니다. 이 도표는 미국의 리오단 클리닉에서 암 환자들에게 비타민C를 정맥으로 투여한 후 그 비타민C 정맥 투여가 끝난 1시간 뒤에 혈액을 채취해서 그 혈장을 암세포에 투여했을 때 암세포의 반응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투여했을 때 이 4가지 암세포주, 췌장암, 피부암, 대장암, 골육종 이 모든 암세포에 있어서 암세포의 사멸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보실 때 각 색깔별로 암이 소개되어 있는데 췌장암의 경우에는 100mg/dL 그러니까 혈액 100ml당 10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을 때 암세포가 거의 모두 사멸했습니다. 그리고 이 4세포주 모두 400mg 수준에서는 모든 암세포주가 사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mg 수준에서는 그 피부암, 흑색종입니다. 피부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들에서는 50% 이상이 모두 사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타민C가 암세포를 죽이는 것은 이 실험만으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야 됩니까? 이미 사람의 혈액을 채취해서 그 혈액 속에 있는 비타민C가 암세포를 죽인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는데 이를 다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다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그러한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사람에게서 보여줬다면 이제 환자들에게 옮겨놓을 사례가 정당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타민C 정맥 주사가 나타내는 그러한 작용과 효과들은 여기에 직접 비타민C 정맥 주사를 암 환자의 치료에 이용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와 계시니 이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직접 질문하시고 그 대답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비타민C 정맥 주사를 투여하면 즉각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암 환자들에게서 통증이 줄어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암 환자의 통증은 암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아주 커다란 요소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의 효과를 아주 객관적으로 서양의학이 바라보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한 부분이 암 환자의 통증 제어 부분입니다. 암 환자가 느끼는 통증은 그 자유기에 의한 부분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데 비타민C가
메가도스로 혈액을 통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잡히면서 암 환자에게 진통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비타민C 치료법을 비롯한 여러 자연물을 이용한 치료법들을 공부해 오면서 하나의 그 의학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리독스 의학론이라는 것인데, 컴퓨터가 0과 1이라는 두 언어로 모든 프로그램을 가동하듯이 사람은 산화와 환원이라는 두 언어를 통해서 모든 생명현상과 소통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비타민C의 항암작용을 들여다보고 거기에는 확연히 다른 두 가지 항암작용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음항암제, 양항암제로 나누고 음량을 통해서 비타민C의 효과를 나누어 책에 기술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미국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비타민C나 여러 자연물의 효과를 이야기할 때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왼쪽이 음량도입니다. 동양인인 우리들에게는 익숙한 그 음량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서양인들에게 산화와 환원을 오가는 한 물질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 리독스라는 말은 환원을 뜻하는 유닥션, 거기서 RED 세 글자를 가져오고, 옥시데이션, 산화를 뜻하는 그 단어에서 OX를 가져와서 리독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동양의 음량론이 서양에서 리독스로 만난다, 그런 뜻으로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고 East meets West, 그렇게 하면서 강연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태극기와 그 2002년 월드컵 때 이 장윤정 씨가 월드컵 옷을 입고 노래하는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이러한 음량에 익숙해 있다. 그 태극기, 그 태극 문양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음량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 여러분들의 문화 속에서도 음량이 살아있고 여러분들도 이미 이 음량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줍니다. East meets West 그러면서 이 펩시 로고를 보여주는데, 그러면 이 미국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이렇게 음량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강연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펩시는 대한민국 정부에 이 로열티를 내야 된다고 그렇게 농담도 하면서, 최근에 그 펩시 로고가 바뀌었는데 내가 그 로열티 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바꿨다고 그렇게 농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강연을 부드럽게 해서 이어갑니다. 이것이 비타민C의 화학 구조식입니다. 왼쪽이 온전한 형태의 비타민C이고, 비타민C가 전자 두 개를 주고 산화되었을 때 이 오른쪽의 산화 비타민C가 됩니다. 비타민C의 항암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환원형의 비타민C와 산화형의 비타민C가 하는 행동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환원형의 비타민C는 항산화제이고 전자를 내어줄 수 있고 세포 내의 리독스를 음으로 돌이키게 합니다. 그래서 세포 분화를 유도하고, 그리고 이 비타민C는 비타민C 전달체를 통해서 세포 내로 유입됩니다. 반면에 제가 양항암제라고 부르는 산화형 비타민C는 산화 촉진제입니다. 그래서 이 산화형 비타민C가 세포 내로 들어가면 전자를 탈취하기 때문에 세포막이나 여러 세포 내 소기관을 파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항암제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리독스가 양으로 치우치게 되고 세포 사멸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화형 비타민 C는 환원형과는 달리 비타민C 전달체를 통해서 세포 내로 들어가지 않고 포도당 전달체를 통해서 세포 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참 신비로운 것은 암세포는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 전달체 숫자를 늘립니다. 그런데 이 양항암제라고 제가 표현하는 산화형 비타민C가 이 포도당 전달체를 통해서 암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저는 이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에 비유합니다. 항암제는 아주 온순하고 사람을 돕는 그런 그 이론 비타민C입니다. 근데 이 이론 비타민C가 산화되게 되면 이처럼 헐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헐크가 참 신비로운 것은 이 정상적인 세포 주위에서는 많이 생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헐크는 정상적인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그 세포 속에 있는 글루타치온이나 여러 항산화제에 의해서 쉽게 항암제인 환원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암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이미 암세포 내에 존재하는 많은 그 자유기와 유해산소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산화 촉진제로 계속 작용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게 됩니다. 예, 이 슬라이드가 비타민C 항암작용을 음량으로 나누어서 그 서머리한 것입니다. 요약한 것인데, 환원형의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이나 여러 암세포가 뿜어내는 효소들을 억제하는 그런 억제제를 생성해서 암세포를 그 조직에 국한시켜서 암세포가 전이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반면에 양항암제는 비타민C가 암세포 주위에서 산화형으로 바뀌면서 과산화수소가 나오고 이 과산화수소와 산화 비타민C가 암세포 내로 들어가서 암세포를 타격하게 됩니다. 자연에는 많은 항암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항암제들을 음량 항암제로 맞춰서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항암제, 중성 면역 항암제, 양항암제로 나누었습니다. 항암제는 비타민C, 글루타치온, N-아세틸시스테인, 알파 리포산, 수소수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고, 중성 면역 항암제는 비타민 D, 베타 글루칸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으며, 양항암제는 산화 비타민 C, 그리고 고전적인 항암제, 그리고 과산화수소, 알파 리포산, 그 중에서도 산화형, 그리고 레트릴 같은 물질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항암제는 세포 내에서 항산화제로 작용하면서 세포 내를 음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세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유해산소와 자유기를 처리해내면서 세포를 온전하게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양항암제는 이에 반해 세포를 양전시킵니다. 그래서 세포 내를 더욱 유해산소와 자유기가 난무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세포 독성을 야기하게 되고 그 세포 독성이 암세포를 사멸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중성 면역 항암제는 인체 내의 면역 시스템, 면역 세포들을 자극해서 이 면역 세포들이 암세포를 처리하게 만드는 그러한 항암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항암제를 적절하게 함께하면 그 항암작용의 시너지를 얻어서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 태블릿 사진입니다. 왼쪽이 환원형의 온전한 흰색 비타민C이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산화가 진행된 비타민C의 사진입니다. 비타민C는 산화되면 미색을 띠다가 산화 정도가 심해지면 진한 갈색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산화된 비타민C는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이렇게 산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사진은 비타민C 캡슐 사진입니다. 이 강연이 끝나고 비타민C 캡슐 만드는 법을 직접 보여드릴 텐데, 이 비타민C 캡슐은 비타민C 분말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메가도스를 하기 위한 제재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C 분말에는 크리스탈형과 파우더형이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것이 설탕가루 같은 입자를 가지고 있는 비타민C 크리스탈입니다. 비타민C 파우더에 비해 입자가 조금 굵은데, 비타민C 캡슐을 만들기에는 파우더보다 더 낫습니다. 이 사진이 비타민C 분말 중에서도 밀가루 같은 입자를 가지고 있는 비타민C 파우더입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는 이러한 비타민C 파우더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어떠한 비타민C 분말을 구해야 하고 어떤 종류를 구해야 하는지는 이 강연이 끝나고 이어지는 그 시간에 하병근 박사를 사랑하는 모임 분들이 나와서 다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비타민C 분말을 복용할 때 이용하면 간편한 방법입니다. 비타민C를 복용할 때 저는 이러한 스푼 세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1티스푼, 티스푼 하나를 대략 4g 정도로 보고 4분의 1 티스푼을 1g, 2분의 1 티스푼을 2g, 2분의 1 테이블 스푼을 6g, 테이블 스푼 하나를 12g, 대략 그러한 용량 기준을 해서 비타민C를 분말로 복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방법을 쓰시면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비타민C 정맥 주사액입니다. 비타민C, 그러니까 산 형태의 비타민C와 중탄산 나트륨을 섞어서 비타민C를 중화한 비타민C 정맥 주사액입니다. 이것도 강연 후에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 궁금하신 것을 물어보시면 여기 나와 계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비타민C 체험 사례 책자가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힘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분들을 만나보면서 아래와 같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폐종량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암질환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이 조절되어 가요. 그 다음에 희망을 찾았어요. 비타민C 치료법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는데,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 중요한데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했듯이, 여기에 폐종량이 사라졌어요. 우리는 생로병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질환이 우리들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리고 암질환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이 조절되어 가요. 우리가 또 어떤 일을 당해서 또다시 그러한 고통이 우리들에게 찾아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찾은 희망, 이 희망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했듯이, 우리가 여기서 종량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진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가 여기서 희망을 보았고 희망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연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아래와 같은 책들을 쓰면서 한국의 비타민C 치료법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의료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통해서 한국에 내가 말하는 치료법들이 전해지기를 원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비타민C 치료법을 한국에 전하기 위해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비타민C 면역의 비밀과 비타민C 항암의 비밀을 출간했고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국에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비타민C 치료법이 한국의 의료인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강연을 마무리합니다. 슈바이츠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달에 이르려는 욕망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 발 아래에 피어있는 꽃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자연에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치유력이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러한 자연에 눈을 돌려서 새로운 치료법들을 찾아서 환자들의 곁으로 옮겨 놓읍시다. Cure sometimes, heal frequently, help every time. 저는 이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가끔 완치도 하고 자주 치유하지만 의학은 항상 환자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비타민C 치료법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모든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치료법입니다. 이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은 평생을 저를 위해서 사신 분이십니다. 투병하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두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러한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의 심정으로 나와 계신 분들, 그리고 가운데 서 있는 저희 모습, 투병하는 환자의 모습으로 나와 있으신 모든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면서 이 강연을 마칩니다. 비타민C 분말 복용법을 정립한 닥터 캐스카트, 그리고 비타민C 정맥 주사법을 확립한 닥터 리오단, 그리고 여기에 나와주신 하병근 박사를 사랑하는 모임, 그리고 닥터 하 클리닉 네트워크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 강연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